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두 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벌써 세 번째 주예요. 네, 그러게요. 세 번씩 만나니까 엄청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세 주 동안 하면서 또 더 서로를 알게 되니까 네, 엄청 더 친해지고 음. 아주 그냥 가족처럼 느껴지는 경우, 맞아요.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크게 틀은 자아 개념으로서 5번 유형이 가장 안전한 곳,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안전한 공간은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소개 안 드려도 되죠? 여전히 네. 어떠세요? 네. 지연 네, 맞아요. 선생님,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완희 선생님, 네,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안전한 공간, 어디세요, 지연 쌤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상에 있는 방 같아요. 그래요? 제 방. 예.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네. 하다가도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예.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거기 그래요? 가면 컴퓨터도 있고 내가 언제든 손 뻗으면 접어놨던 책을 볼 수 있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내 모든 세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5번이 사고형이다 보니까 내 사고에 그 자유스러운 나래를 펼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상대방하고 관계에서 그것도 또 안전하게 한 사람 또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선생님? 장소는 안전한 장소가 확연하게 있으신데 그 대인 관계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지인들이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안전하게 터놔도 괜찮을 곳 그런 곳 혹시 있는지. 사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 많죠. 나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완희 쌤은 어떠세요? 나만의 그 안전한 공간 어디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전한 게 제 신체 안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 머릿속하고 저는 컴퓨터가 제일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머릿속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물리적인 거를 저한테 침범을 한다고 해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뭐 남이 뭐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리 안이 가장 안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락을 걸어놓고 이제 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저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가 뭔가를 계속 작업을 하고 제 마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머리 다음으로 컴퓨터가 저는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참 특별한 곳에 안전한 곳을 마련해 두셨네요. 의외인데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지연 쌤하고 마찬가지로 안전한 공간은 저는 내 자리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집에 있으면 늘 그 자리거든요. 손 뻗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에 놓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밖에 있으면 빨리 그곳에 가서 앉아 있고 싶다라는 생각. 맞아요. 그런 건 그게 있어요. 안전하고 네. 또 그렇잖아요. 사람 가까운 지인들은 한두 명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나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런 부분이 안전한 곳이 그렇게 존재하면 좀 건강하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가끔은 좀 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5번들은 의도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것에 그 시간을 쏟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안전한 공간도 같이 나눠보는 것도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나의 단점? 5번들의 단점은 각기 이거는 다 뭐 같을 수는 없으나 누구한테나 단점은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와니쌤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의 단점 그게 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이게 타인이 볼 때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단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뭐냐면 점이죠? 이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실수를 안 하려고 이렇게 뭔가의 한 가지 일을 하면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실수를 했을 때 수치심보다는 네. 일단 그거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그 시간의 낭비, 뭐 에너지 낭비 이런 걸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이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막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럴까? 딱 맞는 내가 원하는 딱 그 길로만 딱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그 실수를 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괴롭히잖아요. 그러려고 그렇죠. 하니.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런데 막 안 되는 능력까지도 막 힘들어하면서 혼자 이러는 것들이 저의 단점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애씀이 네. 불편하다는 말씀이시네. 네, 힘들죠. 그렇게 그 사람이니까 뭐 맨날 어떻게 같은 바른 길로만 갈 수 있어요. 깨지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기가 이왕이면 갈 때 좀 제대로 가자. 정방향으로 가서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그쪽에 원하는 데를 딱 가는 거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네, 그 실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단점인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지연 쌤의 단점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이제 좀 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제가 비슷한 점을 공통점을 자꾸 이렇게 찾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표현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좀 완벽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제 그 얼른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런지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명절 때 뭐 음식을 이것저것 장만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명절 음식이라 그러면 하려고 들면 수십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 거야. 그럼 몇 가지 안에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5번 유형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챙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이렇게 차려낼 거야. 겁 없이 시장을 보고 나중에는 감당 못하는 일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린 상황. 근데도 끝까지 그걸 하죠. 그러고 나서 녹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손목 붓고 발목 붓고 근데도 내가 하겠다 하고 마음 먹었던 일을 끝까지 해치우는 거예요. 해내는 일. 네, 끝까지 해치우게 되는 거죠. 버거워도. 내가 처음에 마음 먹고 이렇게 구입을 하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나중에는 내 체력이 한계가 와버릴 정도로 그 뭔가 좀 그림을 되도록이면 좀 완벽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그 일상에서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5번이 또 끈기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 끈기 때문에 또 중간에 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해놓으면 그 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자기 몸이 망가져도 해내는 것 같은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것 단점인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 포기해도 괜찮은데. 네. 누가 뭐라 하지 맞아요. 않는데. 근데 우리 자신들이 그게 용납을 그쵸. 못하는 것 같아. 중간에 포기 좀 우리가 좀 배워볼까요? 좀 가끔은 해도 괜찮다. 괜찮아.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한 곳을 지금 찾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니까 사실은 그것도 안전한 곳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가끔은 중단해도 괜찮아. 이런 것도 참 체면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시구나. 이것도 아주 확연하게 거의 두 분이 같으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런 부분이 5번 유형이 뭐 완벽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네, 네. 근데 이제 또 1번 우리가 뭐 주성격이 5번이지만 또 보조 성격이나 이런 성격들이 또 1번 유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합이 돼 있으니까. 더 이제 완벽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맞아. 그럴 수 있네. 그러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그 장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이요. 장점.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은 네. 또 단점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차례상을 어떻게 차리겠다. 그 머릿속으로 이미 차례상 차려놓고 일이 덤비는 거죠. 사고형이니까. 네네. 몸으로 먼저 가서 부딪히기보다 네. 머릿속으로 대략 그림을 어떻게 해낼 거야 다 정리해놓고 가서 부딪혀서 일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면서 저는 군소리는 안 해요. 네. 일이 주어지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군소리 없이 해내는 거. 군소리 없이 네. 해내는 거. 뭐 내가 이랬는데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 없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네, 원래 5번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별로 그닥 맞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네, 드러내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군소리 없이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중간에 어쩌고저쩌고 하네 못하네 소리는 좀 안 한다라는 거. 네, 하면서도 맞아요. 왜 계속 이렇게 자기 뭔가를 막 계속 뭐라고 얘기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네, 나 힘들다 막 이런 드러내기도 걸 하고 얘기하잖아요. 막 징징거리면서 하고 막 하네 못하네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맞아요.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냥 해버리는 거 그런 맞아.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면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그 나의 장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혹시 그런 유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나의 장점 그 뭐 활력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장점을 장점이나 단점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유형들이 혹시 활력 방향으로 가려면 5번은 주로 8번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던거나 고립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상상과 그리고 공상 속에서 안전한 곳에서 나의 저기 힘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요? 8번의 그 성장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그 장단점을 약간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대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7번도 그 역할을 가끔은 하거든요. 왜냐면 톡톡톡 튀잖아요. 그쵸. 7번들의 그 맞아요. 새로운 아이디어. 개성이 있으니까. 예, 그 호기심. 네. 그럴 때 이렇게 탁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번도 좀 7번 유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혹시 선생님들 8번 있지 않으세요? 네, 있어요. 저 보조로? 예. 8번 어떠세요? 8번이 좀 나타날 때는. 지연 쌤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래요? 8번에 나타날 때는 힘, 도전 막 이런 거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이제 성향이 나타날 때는 상당히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사고 그동안에 축적된 사고의 그 힘으로 상당한 남들이 생각 못하는 어떤 도전, 리더십 이런 걸 발휘해서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 발휘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8번 유형이 옆에 있으면 네.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와니쌤은 또 어떤 도움을 받아요? 장단점을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옆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형들. 저 같은 경우에는 3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3번이 왜 이렇게 성공 마인드가 있는 그렇죠. 게 성취자죠. 성취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5번은 그닥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막 그런 마음은 사실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뭔가를 열중하고 거기에서 뭐 내가 어떤 뭐 아는 게 힘이라고 해서 뭐 스페셜리스트는 막 되려고 하지만 어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성공을 하고 그러시구나. 막 그러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우리만의 그 지식을 막 싸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5번이라고 해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그런 거에서 그런 거를 볼 때면 저 같은 경우 이제 3번 같은 경우를 같이 이제 옆에 두게 되면 그거 플러스 5번의 그 5번이 알고 있는 지식 플러스 그거를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주면은 좀 더 이제 그냥 5번이 되게 좀 힘을 발휘하면서 또 그렇죠. 나의 능력도 발휘하면서 성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3번이 옆에 제가 좀 약간의 저도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제가 3번 성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미약한 3번이라서 뭐 성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3번을 키워서 어떠한 거를 할 때 조금 성공하는 길로 맞아요.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로 좀 한번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3번이 저한테는 조금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3번의 힘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번 유형이 옆에 있어도 괜찮다.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맞아요. 같은 5번이라도 그렇게 옆에다 두고 싶은 유형들이 좀 다르네요. 그러네 많이.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옆에 두고 싶은 친구도 있었고 옆에 어떤 유형이 좋은 건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각기 그 유형에 따라서 그 간절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연 쌤은 어떠세요? 이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우리가 그런 거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현실에 타협하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뭘까? 뭐 이런 고민들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애니어그램을 하고 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어떤 계기도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굉장한 그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게 이제 5번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짤막하게 던진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잔소리를 안 하고 맞아요. 간단하게 툭 던져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깊게 사고하는 함축된 언어를 갖다가 탁 던져서 짧은 순간에 효과를 걷어내는 일이 주변에 보니까 카피라이터더라고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게 5번 유형한테 굉장히 잘 맞는 일이 되고 또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게 나하고 아주 잘 맞는 그런 직업이 됐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톡톡 응원해드릴게요.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해드릴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 그러네요. 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다양한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밖으로 꺼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한마디로 탁 해놓으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참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게 또 제가 함축된 애니어를 하면서 얻은 거예요. 나 이런 아이였구나 이렇게 얻은 거예요. 애니어
언어가 굉장히 그러네요. 선생님한테는 다양한 면에서 예, 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나를 아는 것도 중요했고 그렇죠. 가족과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였는지도 나의 유형과도 네. 맞춰서 대단하시다 선생님. 완인쌤은 네. 내가 그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저는 어렸을 때도 제 희망, 진로 희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군인이었어요. 네, 사실. 네, 아, 네. 그러셨어요? 네, 군인이 저한테 맞나요? 음. 이렇게 왜 군인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그 로망은 그 제복 입은 여군의 그 모습이 네.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멋있고 또 해보고 싶고 막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군인을 하려고 그러셨구나. 네, 시도를 했었어요. 네, 신체적인 네, 조건이 갖춰주지 않아가지고 사실 네네. 못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요즘 프로그램에서도 군대에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되게 부러웠고 제가 군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 딸한테 너 ROTC 해라.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왜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나한테 그러니까 학교 가면 ROTC가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딸이 이제 제 친구는 딸이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ROTC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고 저한테 울고불고 막 얘가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네. 난 우리 딸이 그렇게 내가 너는 대학 들어가면 ROTC 해라 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걔는 엄마가 그런 거 안 해줬는데 너 가서 딱 해고 왔다고 하니 저는 그게 너무 부럽고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리만족으로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저기 뭐야 그 군인에 대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를 보면서 이제 엄청 지금도 조금만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뭐로 한다면 하시고 싶으세요? 늘려서라도 조금 하고 싶다. 한 번쯤은 경험하고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도 그런 그래요? 게 있어요. 저는. 그러시구나. 네. 선생님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참 의외다. 네. 보조 성격 때문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군인이었다라는 게 그리고 또 학군단이 또 그렇게 부러우셨다고요. 그 ROTC 반지 껴갖고 저희 친구는 이제 아들도 ROTC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엄마한테 껴줬대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워갖고 저는. 그러셨구나. 근데 그 반지를 한참 봤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저는 그게 진짜 지금도 이루지 못하는 저의 꿈과 동시에 대리만족이라도 누군가는 해서 제가 그 옆에서라도 충족을 하고 싶은 그 반지 만들 수 있어요? 가서 만들었다.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아쉬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시구나. 네. 네네. 여기서 그럼 화제를 잠깐 돌려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또 화가 나면은 또 격하게 또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어떠신지 화가 나면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웬만하면 화 안 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군인을 하려고 했었던 것도 그런 거에 한 축의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저가 이제 어떤 제가 뭐 이렇게 간간히 좀 짜증을 좀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족들한테 잔잔하게 짜증을 내는데 그러니까 한번 짜증을 내다가 이제 이게 폭발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제어가 안 된다고 느끼잖아요. 뒷골이 막 그렇죠. 땡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지? 그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죠, 화를 내다가 그렇죠. 만약에 딸한테 뭐라고 지적을 하다가 화를 낸다고 치면은 막 뭐라고 화를 하다가 그냥 이제 넘어갈 것 같은 그 극도로 막 이제 화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거 수습도 못할 건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 화를? 그러면 알아차림 하세요? 네, 이래서 스스로 내가 화가 난다는 네, 그러면서 거를? 어머 이걸 어떻게 이 시점에서 그냥 꼬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가자니 뭐 어떻게 무슨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는 우왕좌왕인 상황인데 근거가 없잖아요. 네. 별 크게 화를 안 내도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극도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까지 폭발을 했는데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막 이렇게 막 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이제 해가지고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제가.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지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많이 나면 네. 그 원래는 활력 방향 8번처럼 이렇게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입을 다물어 버리든가 음. 혼자 나가서 걷던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는데 이상한 짓을 했죠. 혼자 노래방을 가요. 오, 혼자 의외인데요?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거기에서 노래를 하면서 그 화를 갖다가 푸는 거예요. 소리 막 지르면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면서 그 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삭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의외로 이제 걔를 갖다 담담하게 처리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건전하게 푸시는 그러니까요. 방법이네요. 근데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네. 이상하게 뭐 혼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노래를 하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름대로 화를 갖다 삭히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쵸? 누가 노래방에서 혼자 부르고 저 사람은 왜 혼자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제가 좀 네. 그런 성향이 오.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 못하지만 그냥 정말 이제 화가 극에 달하면 이제 어쩔 때는 이렇게 하죠.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네. 내가 막 화풀이를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는 수습을 못하는 네. 내 화에 내가 맞아요. 자빠지는 맞아요. 그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안 하려고 이 꼭 다물고 가서 걷던가 네. 나가버리든 그 자리를 피해버리든가 아니면 나 나름대로 조용히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소리를 지르든가 이런 거. 저는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제가 그런 자리에서 내가 나가면 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뭔지 지는 느낌? 네. 약간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리 싸워도 그 자리에서 안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구나. 상대방이 나가면 나갈지 저는 그곳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뛰쳐나가서 선생님처럼 뭐 이렇게 걷거나 이런 적을 그런 걸 안 해봤는데 저도 네. 한번 그런 식으로 좀 건전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해보세요. 같아요. 그거 네, 좋은 것 스트레스 해도 같네요. 돼요. 응.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아주 건전한 네, 방법이면서 맞아요. 누군가를 해치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성찰을 네. 하고 그리고 상대한테 일단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왜 이 방법을 하면 나는 편안해질까 했더니 네. 명상법에 네. 소리 질러서 네, 네. 네. 속 안에 들어있는 어떤 화를 갖다 삭히는 그런 항공법도 있는 명상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혼자 노래방 가서 그러고 있다가 나와서 좀 편안해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오늘이 19번째잖아요. 네. 아마 한 5번째? 14번째 시간쯤에 네. 아마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화를 내 안에 화의 창고에 그 풀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혼자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푸는 게 훨씬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그러네요. 거를. 네. 근데 선생님이 그걸 방법을 쓰고 네.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명상 얘기하셨는데 네. 명상법에도 그게 중얼거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애녀에도 나중에 나가면 그 영상관법에 그 사고형의 선생님 우리가 사고형이잖아요. 네네. 그 사고형의 그 트라우마적인 그 생각을 이렇게 중얼거림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중얼거리면서 그거를 희석하는 거.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이 바람직한 방법을 쓰고 계시네. 그러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네. 내 안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타인이 누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내가 말로써 이렇게 그렇죠. 계속 말로 꺼내서 혼자만의 네, 의미를 있게 네. 말로 꺼내면 네. 말을 하면서 또 그게 조금 완화가 되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네. 그런 또 자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방법을 서로 공유합시다. 네. 그런 그리고 좋은 이제 방법들을.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그 화에 따라서 곡목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막 락을 부른다거나 막 부모님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음. 근데 막 가서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네. 그러면 그 노래 가사에도 상당히 많은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아 이거 그거 아닌데 나 왜 이랬지? 거기서 눈물 콧물 찍 하고서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융화되는 부분이 있고 뭐 다른 상처는 또 그 부분의 노래만 또 막 부르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갔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럴 땐 저도 좀 불러주세요. 혼자 가야죠. 혼자. 혼자서 불어야 되는데 누구 있으면 안 된대. 아, 그게 안전한 공간이네. 화도 안전한 공간에서 내시네. 해소를 하시네. 화도 그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해소를 하시네요, 선생님. 오, 정말 대단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예요. 네. 네, 좋은 정보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5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3주째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5번에 그 첫 시간에 뭐 애니어그램을 알다고 두 번째는 그 상상의 나래를 어떻게 펴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안전한 공간이 어딘 곳인지도 알았고 이제 여러 가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번 유형은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할까? 그 장단점을 다 이렇게 우리가 희석을 해서 좋은 방향, 성장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 게 좋을까요? 그거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5번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상대방의 감정을 좀 느낄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보통 억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왜 다 5번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되게 억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성장 방향이고 5번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충분하게 좀 경험을 하고 이 감정에 빠져 있어서 충분하게 좀 느껴보고 그리고 그 스스로 우리는 고립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벗어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5번의 성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또 포괄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니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와니쌤은 그 성장 방향 나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부담감을 제가 느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남이 타인이 저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 있잖아요. 아, 그래요? 뭔가를 해내야 되고 뭔가를 뭐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저의 단점처럼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거에서 좀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내가 원하고 이렇게 뭐 타인을 의식을 안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타인 위주가 아닌 내 위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필요하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연쌤은 어떠세요? 이제 5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가는 거는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고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짧게 하자. 집중적으로 짧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사고 많이 했잖아요. 네. 이게 거기에 이제 숙달이 되다 보면 어떤 사고에 대한 시간도 단축을 시키고 짧게 해서 빨리 결과를 도출해내고 행동으로 옮겨주고 보여주고 좀 행동적인 이런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른 유형들이 바라다 봤을 때 맨날 저렇게 생각만 하고 지세계에 갇혀 있고 이렇게 답답하게 보지 않을 거고 좀 사고를 좀 융화시키는 행동하는 5번 유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사고에 빠져 있는 5번 유형이라면 그 사고의 철저히 전문가가 돼서 빠른 시간에 단축되게 함축된 사고를 끄집어내는 그 연습을 하자. 그게 5번 유형이 현명하게 좀 섞이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결론 한번 내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주 함축적으로 5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쿡 찔러 주셨거든요. 왜냐면 너무 생각만 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 게으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5번의 게으름. 근데 그 게으름은 즉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생각 속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딱 그게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생각은 짧게 함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해서 그러면 아마 5번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어찌됐든 오늘까지 3번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 1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